주옥 같은 회사 생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옥 같은 회사 생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옥PD고요. 오늘 네. 이제 또 함께 하신 이제 이름을 바꾸겠다고 제가 좀 하셨어요. 고집이 세요. 네,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자, 헬 박사님 이제 좀 부담이 점점 커지고 계시다고 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름인가요? 원래 이제 회사에서든 어디서는 폴이라는 영문 이름을 좀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폴이라는 좀 이름을 좀 썼으면 좋겠고,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또 사람들도 새로운 문화나 산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 아주 옛날에 저희 이제 80년도생들 이상 시대에는 이상한 나라의 폴이라는 그런 만화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이나 뭐 도전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면서 뭐 이왕이면 좀 더 헬이 아니고 조금 더 세련된 관점에서 이런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생각했는데 다른 게 또 있나 봐요. 잘 모르겠네요. 앨리스랑 아마 네, 짝을 이루는 좋습니다. 그런 짝을 이룬다. 쌍벽을 네, 이루나요? 이상한 나라에 네. 뭐 폴도 있고 앨리스도 네. 있고 어쨌든 이상한 나라에서 오신 우리 폴 박사님. 아이고, 폴이라고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제 생각인데 뭐 폴댄스로 뭐 하나 나갈 것 같기는 해요. 네, 조만간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새로운 시간 됐어요. 맞아요. 2022 트렌드 코리아의 새로운 주제. 오늘은 머니러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머니러시. 자, 우리 폴 박사님. 머니러시가 어떤 뜻일까요? 좀 잘 적응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머니러시라는 게 요즘 들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혹은 뭐 직업의 가치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머니러시라는 것은 이제 그 돈을 향해서 뭔가 달려간다, 뭔가 질주한다 이런 느낌의 단어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수익적인 측면에서의 모자람이나 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다변화, 수익에 대한 다변화나 극대화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수익원의 다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걸 관찰한 김남도 교수님께서 이 현상을 머니러시라는 키워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예로는 뭐 투잡이나 엔작가 같은 단어들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머니러시 늘 하고 싶잖아요. 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늘 돈을 향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로또를 사러 많이 갔는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 로또라는 것도 일종의 투자잖아요. 그 투자의 개념이고. 투자, 예. 그렇죠. 그렇구나.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환경 투자죠. 그 은행이나 이런 뭐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주식에 비투를 한다든지 혹은 뭐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단편적인 예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군요. 이게 막 정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정말 투자해서 좀 무리한 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머니러시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런 거죠? 것도 머니러시인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어떤 레버리지, 그러니까 수익의 극대화를 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제 돈을 향해서 마치 질주하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들은 머니러시로 그런 현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머니러시는 이런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런 예로 들 수 있는 것들은 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헨리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뭐 high on or not rich yet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린 뭐 B2나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백화점, 명품 백화점 앞에서 그렇게 줄을 쓰면서까지 명품을 사려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구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지만 어떻게든 살려고 그걸 사려고 하는 모습들 굉장히 보이고 있거든요. 뉴스에도 나왔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예로 들 수 있겠네요. 네네. 그쵸. 명품이 요즘 진짜 이게 막 좋진 않은데 엄청 잘 팔린다고 하잖아요. 요즘 경기가 막 안 네. 좋지만 그런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무리해서라도 내가 사고 싶은 걸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좀 무섭긴 한데 맞아요. 저 옛날에 원룸 살 때 막 그 원룸촌에 외제차들이 막 있는 맞아요. 거예요. 벤츠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정말 이 사고 싶은 것들을 막 그냥 사고자 하는 그런 좀 높아진 기대에 대한 현상이 아닌가. 지금은 점점 더 심해지지 않는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참 어떻게든 우리가 돈을 더 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정년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정년의 기간은 길어지는데 실제로 회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까지는 다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벌써 한 40대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어떻게 하면 진짜 회사를 만약에 그만두더라도 내가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인사 쪽에 있다 보니까 또 옛날에 구조조정 업무도 했었잖아요. 구조조정을 30대에 당해요. 저도 당해봤죠. 막 정말 그렇죠, 맞네요. 이게 남의 일이 그렇죠.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예, 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먼 미래에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더 돈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다각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진짜 고민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던 분들하고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저는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항상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지금 당장은 뭐 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어차피 내가 쓰는 걸 쓰고 좋은 거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들의 매출이 내 매출로 잡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는 퍼져 있을 거고 먼 미래에는 나도 모르는 시점에 나의 어떤 계좌에 뭐 수익이 쌓이고 있을 거다. 약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가 좀 이런 소비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수익이 있는 상태라면 그런 시스템을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 두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나의 미래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것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이전과 같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없어졌다. 불확실함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전같이 우리가 집이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뭔가 나만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비춰지면서 이제 세대들이 이제 지금의 사람들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겠죠. 더 이상 회사에 대한 기대나 내 수익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의 수익원에 대한 기대에 대한 불안감도 증대했고 또 이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막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마침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플랫폼 그 사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쿠팡 플렉스라든지 아니면 크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텐츠나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형태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이제 여러 가지 잡들을 이제 갈구하는 그런 상태로 변해가게 된 거죠. 맞습니다. 뭐 정말 그런 앱들 많더라고요. 숨고부터 네. 시작해서 뭐 온오프믹스, 크몽 이런 다양한 앱들에서 사람들이 이제 본업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투잡처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뭐 다양하죠. 돈이 추가적으로 벌 수 있는 다양한 걸 해본다라는 건 어쩌면 내가 이렇게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그 상태를 탈피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다양한 경험을 가지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는 네. 좋겠다,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예. 것 같습니다. 혹시 뭔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 표정이 뭔가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사실 할 말이 없는데요. 그 아이고, 다름이 아니라 잘못 봤네. 정확하게 보셨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마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언급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책의 결론에서 나온 내용들이 크게 공감되는 바가 있어서 그 말씀은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좀 좋습니다. 그렇죠. 결론. 결론으로 가는 네. 건가요? 그걸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하나, 마지막 글귀에는 이제 한국 사회의 속물화에 대한 비판이 이제 계속적으로 일고 있다. 이제 그 윗세대들 혹은 이런 뭐 명품을 사거나 뭐 엔잡을 갖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상하는 것에 반해서 이제 이 김난도 교수님이나 이 책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어떤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필요가 있고, 이제 자기 전문성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이것을 통해서 경력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개인적 피보팅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제 뭐 나의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개인의 피보팅,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네, 저도 이게 어느 순간순간마다 완전한 전환, 그 피보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경력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환경적으로 바뀌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내 전문성이 언제든지 이런 피보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확고한 그런 전문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걸 하면 가장 이게 마음이 이렇게 싸고 편안해질까요? 예, 이 사실 박사님께서. 마음이 편한 말씀을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 책을 비로소 아이고. 혹은 이런 주업 같은 회사 생활이라는 곳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참고할 만하겠다,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지금의 주제 머니러시와 연계해서 혹은 지금의 현상과 연계해서 좀 다루고 싶은 게 득템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임 혹시 하시나요? 득템력. 예. 예. 네, 게임 게임을 좋아하죠.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아이템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되게 희소한 아이템들을 우리가 이제 얻기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게임 내에서 좀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약간 그런 관점에서의 현상을 좀 득템력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어한 아이템들을 바탕으로 뭐 당근마켓까지 이렇게 거래하는, 거기서 차익을 얻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짐으로써 나만의 어떤 가치를 대외에 표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최근 들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득템력을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득템력 다음 시간에 함께 하시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저희의 이런 과정을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득템력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주옥 프로덕션 감사합니다.